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인 만큼 이 보험료의 인상이 많은 가입자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일 텐데요. 특히나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분들께 이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입 시점에서는 부담되지 않았던 이 실손보험료가 아무래도 갱신되면서 실손보험료 만 20만 원에 육박하거나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실 텐데 은퇴 시점 이후에는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실손보험을 준비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아는 주변 지인분들의 실손보험은 20만 원에 육박하고 제 실손보험은 이번에 갱신을 하면 20만 원이 넘어설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이 실손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실손보험이 없으면 병원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갱신이 돼서 20만 원 전후 납입을 하게 된다. 이거 확실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실손보험은 현재 20만 원을 넘게 내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58년생 여성분의 상황입니다. 이분은 1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해 오시고 계신 분인데 질병실손의료비 그리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뭐 입원과 통원 합쳐보면은 28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여기에 상해의료비라고 하는 이제 상해실손의료비, 1세대 상해실손의료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합산해 보면은 거의 30만 원에 육박한 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험료 전체 보험료가 30만 원이 아니라 실손 보험료 금액만 30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손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있으실 텐데 이 금액만 지금 30만 원이 넘는다. 와,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있다고요? 네, 또 다른 분의 상황을 한번 보실게요. 62세 여성분의 상황인데요. 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1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십니다. 네, 질병실손보험만 계산을 해보면 약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상해의료비라고 하는 항목까지 더해지면 20만 원에 육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2027년이 이제 내후년입니다. 2027년에 이 실비보험료가 갱신이 된다고 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서 약 30만 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은퇴한 상황에서 3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의 실손보험비를 내고 계신 두 사례를 봤는데요. 이 부담스러운 보험 이걸 내고서 실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보험인지 먼저 알고 계시면은 이걸 구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역할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실손보험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제 내가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한 의료비 부분을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발송되는 의료비로는 뭐 입원비, 수술비, 뭐 통원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값이라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그리고 도수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 항목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보장받으시는 금액은 1세대의 경우는 100%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2세대는 90%, 그리고 3세대의 경우는 급여 항목은 90%,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80%, 그리고 4세대의 경우는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은 70%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 것입니다. 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어르신들을 봐도 그렇고 이 나이가 들면 병원을 찾을 일이 좀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노후에 발생되는 의료비 얼마나 더 커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실손의료비를 머리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이게 내한테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이 노후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 나는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 어떠한 통계 자료에 따라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통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간 진료비에 얼만큼의 증가가 되는 이 추세를 알 수 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발전을 한 만큼 이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정체돼 있는 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과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의 공백이 생긴다면 이 공백은 개개인이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그만큼 감당할 폭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부담을 개인이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좀 노후 준비할 때 의료비까지 감안해서 재정 계획을 좀 세워야겠네요. 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비급여의 이런 보장 증가세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급여의 내용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본인 부담금도 높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들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네, 작년 24년 12월에 발표된 한국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65% 정도이고요. 그리고 34% 정도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실손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되고 이거 계속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밖에는 없을까요? 다시 이제 이 사례자님의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례자분의 경우는 실손보험이 1세대는 아니고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배우자분의 경우는 3세대였고요. 우선 사연자분은 60세이시고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과 상해 질병 실손 의료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보험료는 16만 2천 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3년마다 갱신이 되는 실비인데 곧 2개월 뒤에 실비가 갱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6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2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보장성 보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년도에 가입한 이 30년 갱신형 상품에 암진단비 1,000만 원, 고액항암제 6천만 원, 그다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각각 5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11만 6천 원 정도 납입 중이십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1천만 원을 가입한 보험으로는 2만 6,100원 정도 납부 중이시고 1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각각 500만 원씩 가입한 보험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수술 시에 각각 500만 원, 그다음에 고액항암제로 8천만 원을 가입한 보험으로는 3만 5,550원, 그리고 암진단비 3천만 원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각각 1,500만 원씩 가입한 진단비, 그리고 재해와 질병으로 1호종 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비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하신 것과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 시에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들까지 해서 총 19만 4,665원의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해두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까지 총 합산해서 5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십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들이 실손을 포함해서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사망보험금이 크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좀 과하게 납부 중이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외에 다른 갱신형 보험이 갱신돼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지금 보험료가 더 상승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시점이 분명 은퇴 이유가 된다는 것이 이제 네. 현실인데요. 그래서 사례자님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소득이 있어서 이 돈을 납부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소득은 끊기고 갱신형 상품들은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좀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실비보험을 전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비를 전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비를 전환할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 후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10만 원 이상 실손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고 의료비를 과하게 지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값비싼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보다 실비를 전환하셔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를 줄이면서 전환이 된 후에 이 보장이 줄어들어도 실제적으로 좀 그게 더 이득일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 병원 치료를 크게 받게 되실지는 모르죠. 그리고 매월 1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실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큰 치료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또는 보장의 크기가 줄더라도 그동안 실손보험을 아낀 그 금액의 총 합산 금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율은 그 전환하기 전 시점보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얼마만큼의 이 실손보험이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감소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전환을 고려하셨을 텐데 그럼 다른 보장은 어떤가요? 네, 이분의 고민은 은퇴가 코앞인데 갱신형 보험이 너무 많아서 은퇴 이후의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서 1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줄이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가입했던 여러 보험들을 정리한 후에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 보장의 범위도 키우는 플랜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액 항암에 대한 이제 급여, 비급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드렸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 부족한 신부전이나 부정맥, 염증성 질환 그리고 판막 질환까지 두루두루 갖추면서 1호종 수술비도 기존에는 300만 원 있었던 것들을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보험료는 우선 실손보험이 갱신되기 전 전환하실 때 보험료를 줄인다면서 56만 원이었던 것을 약 48만 원, 46만 원에서 48만 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될 건데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아, 다른 뭐 추가적 보장이 더 들어갔나요? 네, 이분이 고민은 이제 은퇴가 코앞인데 보험료가 인상돼서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57만 원에서 46에서 48만 원 가량 1차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여기서 새로 준비한 보험이 매년 입원과 수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18만 8천 원이었던 보험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보험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건강하다면은 17만 6천 원, 그 다음에는 16만 2천 원, 그 다음에는 15만 3천 원까지 매년 1회씩 총 3회에 걸쳐서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만 3천 원으로 쭉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셨던 19만 4천 원의 보험은 납입 유예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납입을 유예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해왔던 그 보험료의 환급금을 활용해서 약 6년 정도는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은 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약 5년 정도는 더 납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년가량을 더 납부하게 된다면 그 5년 뒤에는 10년에서 11년가량은 납입을 유예를 해서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보장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퇴 이후에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총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토탈 세이브가 되어서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의 보장은 더 키운 효과를 가지고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보험료는 23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보장은 더 유지 또는 상향 조정됐으니까 유리한 조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이 되면 보험료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해지부터 하실 게 아니라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보장성 보험 중에서는 실비를 전환하고 나면은 보장의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실비 보험료는 줄이면서 나머지 부족한 보장들을 같이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